그래서 샀는데 바닥이야 샀는데 어떻습니까? 지하가 있죠. 헷갈리세요? 아닙니다.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한국의 부동산을 좀 잘 분석하고 그리고 정보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더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빨리 집 사야 되나? 그리고 빨리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언론에 보도도 많고 전문가들 얘기도 많아요.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닥 찍었다. 이제부터 오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바닥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에서 바닥은 개념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로 세상을 보신다면 산 다음부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돼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좀 있으시지 않았어요? 야, 이거 많이 빠졌어. 사. 그래서 샀는데 바닥이야 샀는데 어떻습니까? 지하가 있죠. 이건 뭐냐면 바닥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다음부터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의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시라.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밝아집니다. 많이 떨어진 게 바닥이 아니라 내가 산 다음부터 올라야 그래야 바닥이다. 그래서 바닥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산시장의 바닥을 좀 다르게 정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될 거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지금의 변동 원인이 뭔지를,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게 지속 가능성 있고 쉽게 말해서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연하게 올해 들어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은 두 가지 수요가 있어요. 하나는 거주 수요, 즉 실수요죠. 그리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수요예요. 이게 부동산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투자 수요도 있고 실수요도 있는 자산은 없어요. 부동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 두 수요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출이 증가해서 늘어나는 수요는 실수요일까요? 투자 수요일까요? 헷갈리세요? 아닙니다.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투자 수요는, 대부분의 투자 수요는 전세를 끼고 아니면 월세를 끼고 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습니까? 전세가 이미 있는데, 선순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어떤 수요다? 실수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 집에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사실 이 대출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가격도 계속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자산시장은 이런 비슷한 예가 과거에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100년 전에도 사람의 욕망은요 똑같았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그죠? 돈 벌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어. 이런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반드시 유사한 경우가 과거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찾아보면 저희가 예측하기에 좀 더 용이해집니다. 그럼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격은 떨어졌다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동인이 누구다? 대출을 일으켜서 나오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거에 예가 있었다는 거죠. 2009년도의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가계대출 6개월 연속 증가. 근데 가계대출이 왜 증가했을까요? 이때부터 다시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다가 2009년도에 집값이 갑자기 오릅니다. 그런데 2009년도가 여러분 무슨 시기입니까? 서프라임 때문에 2008년도에 그렇게 세계 경제가 어렵고 이러는데 2009년도에요 반전이 일어나요. 갑자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거 우리나라 일 아니잖아. 우리나라 아파트는 괜찮아.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 특히 거주하는 사람들은 빨리 빚내서 집 사.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없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요. 실제로 한 아파트 단지의 집값을 보실까요? 보세요. 2008년도까지 집값이 갑자기 크게 빠지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니까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저 때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 이제 집값 바닥 찍었어. 봐봐, 수요 증가하잖아. 거래량 많아지고. 그지? 대출 증가하는 거 봐. 이제 집 사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었으니까 어떻다? 지속되지 못했어요. 오르다가 다시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는 폭도 되게 컸었고 2012년도 13년도에 저거 보세요. 더 훨씬 더 빠지는 물량들이 많아지죠. 즉 시장에서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수요는 실수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2009년도와 지금 시장을 아주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향후로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막 마음이 또 조급해집니다. 빨리 집 사야 될 것 같고 대출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신생아 대출 빨리 받아서 빨리 집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가봤는데 막 집값은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계약해 봤더니 갑자기 또 전화 와서 내일 계약 안 하시면 3천만 원 올린대요. 막 이럽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럼 막 또 집에서 막 고민하시다가 대출 빨리 받아서 사게 돼요. 그게 바로 보여주는 2009년도의 모습이었어요. 2024년도에 공교롭게도 6월과 5월, 6월에 그런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막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동원인이 뭔지 그래서 차분하게 나의 계획대로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인하될 거야. 그래서 대출이 많아지고 집값은 또 폭등하게 될 거야.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요? 아니면 반대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 집값은 떨어질까요? 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근에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기간을 좀 넓게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기간도 나타나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진한 그래프는요, 남색 그래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는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의 증감률인데요. 즉 0보다 밑에 있으면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0 밑에 있으니까 집값은 계속 빠졌다는 거예요. 하락폭은 조금 변동폭이 있었어도. 근데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남색 그래프는 계속 떨어지죠. 즉 주택담보대출은 하락하는데 집값은 빠졌어요. 왜요? 아니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면서요. 근데 빠졌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금리 인하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하나의 집값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부동산은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 올라요. 오를 수 있어요. 왜? 유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도 엄마 허락받으면 주식 투자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나 이번에 세뱃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이 녀석아. 하실 분 없을 거예요. 어휴 기특해라. 한 주 사봐. 그러면서 경제 공부도 해. 그러실 거잖아요. 초등학생도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엄마 저 해운대 아파트 한 채 사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그래 가서 사라. 이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엄마 금리 떨어졌으니까 저 해운대 아파트 한 채 살래요. 있겠죠 그런 집. 근데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왜요? 부동산은 단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유효수가 풍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런 대외 변수가 막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할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리가 막 인하돼서 조금 인하돼서 한국 부동산 시장 큰일 났어.
집값 막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져서 초등학생도 대출 받고 중학생도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부동산 시장의 한계점이고 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금리, 특히 하반기에 뭐 금리가 좀 내려간다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들에서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유효 수요가 중요하고 그 유효 수요는 제한돼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가장 압박하는 건 뭐냐면 유효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즉, 이 높은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건데요.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인데 100채 중에서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20, 30채를 살 수 있는데 이게 6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샀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효 수요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는 충분하지 않은데 시장에서 계속 압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냐면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급의 증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향후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의 변동폭, 즉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가능성을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을 좀 보시고 과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냐. 주택담보대출 금리 1%포인트 낮춰준다고 해서 나 이제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한번 보세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리고 투자의 본질. 그러니까 제가 왜 투자를 자꾸 강조하냐면 내 집 마련하실 때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투자로 보시면 세상을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실 때도 가격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하는데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높은 집값에 사고 대출 일으켜서 샀는데 집값 계속 떨어지면 나 괜찮아, 내가 쓰고 있으니까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말이 100% 정답이진 않을 겁니다. 세상은 계속 유연하게 움직이고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움직이는 원리와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 집 마련 하실 때도 시장의 변화를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정말로 재미있었다면, 정말로여야 돼요. 정말로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